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수능에 기출된 시작품들, 어, 시작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시 세 작품, 수요일 날 근대국어 문법, 근대국어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배부한 비포 사이즈 수능 기출 문학 문제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인로의 상사곡이라는 작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을 보시면 제목을 통해서 이 작품의 주제를 벌써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상사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상사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사라는 것은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연군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박인로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었거든요. 자, 양반들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임이라는 대상은 보통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양반 작품에 등장하는 임은 곧 임금이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충신, 연주, 주지사로 분류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까? 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살펴봤었죠. 자, 여기에서 미인은 임금을 의미했다. 남자와 여자, 남녀의 어떤 관계를 빗대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작품의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 갈래는 가사이고요. 시조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특징 정도,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 길이가 길다. 그리고 시조처럼 사음보의 보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적인 율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네 번 끈을 읽으면 되겠죠.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그리워 서럽도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행에서는 이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시적 화자의 정서는 지금 서러워하고 있는 거죠. 왜 때문에? 이미 그리워서 서럽다라는 화자의 정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라고 해서 묻고 아마도 서러운 건 이미 그리워 서럽다라고 해서 스스로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답법이 쓰이고 있다. 혹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니까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임이 등장을 하네요. 이 임이 바로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누구를 의미한다? 임금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으로 넘어가서 양대의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이 쓸어 티끌 속에 묻혀있다. 자, 여기서 양대는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 사귀는 정을 의미합니다. 양대. 남녀 사이에 사귀는 정이니까 그냥 임과의 사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임과의 사랑. 자, 그런데 이 임과의 사랑 사이에 구름비가 내린 지 몇 해인가 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임과 헤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과 헤어진 지가 오래다. 헤어진 지가 오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반쪽 거울이 나왔네요. 완전한 거울이 아니라 반쪽 거울이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임에게 나머지 반쪽을 주었다. 사랑의 징표 혹은 증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쪽 거울이 녹이 슬어서 티끌 속에 묻혀 있다. 그만큼 임을 본 지가 못 본 지가 오래되었다. 그 다음 청조도 아니오고 배간도 그쳤으니, 자 여기에서 이 청조라는 시어는 신녀 그 서왕모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다주고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신화 속의 푸른 새입니다. 그러니까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고사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배간 같은 경우에도 소식을 전해주는 흰 기러기를 의미하니까 지금 소식이 끊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소식도 안 들리는데 내가 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다음 화조월석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자 여기서 화조월석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 화조월석이라는 것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입니다.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치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울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왜? 아름다운 경치는 내가 사랑하는 임과 같이 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앞에 두고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그리워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리워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자 여기에서는 그리워해도 못 보기 때문에 그리워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화자의 아래가 나오네요. 다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다짐. 그리워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도 장부로서 모진 마음 지어내요. 자, 여기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죠. 시적 화자는 나. 그런데 장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남성 화자다, 여성 화자다. 남성 화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장부로서 모진 마음 지어내요. 장부라는 것은 이제 장성한 다 큰 씩씩한 남자를 의미한 단어예요. 그래서 시적 화자인 나가 남성 화자구나. 나도 장부로서 모진 마음 지어내어 이제나 있지 않들 눈에 절로 밟히거늘 설워하니 그리워할 소냐라고 해서 여기서도 시적 화자의 정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워하니 여기서는 서럽다라는 의미고요. 서럽고 몹시 어떻다, 그립다. 서럽고 몹시 그립다. 내가 사랑하는 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정서는 서럽고 그리움의 정서. 그 다음 니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3년 같도다. 하루가 3년 같대요. 자 여기에서는 하루라는 시어와 3년이라는 시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과장법이 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하루가 3년 같대요. 자, 그 다음 원수가 아니라 못 있는 게 원수로다라면서 이 부분은 언어유희, 동음을 반복해서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언어유희라는 것은 쉽게 말장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장난. 원수가 아니라 못 있는 게 원수로다. 이 부분의 의미는 내가 임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원망스러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택망처는 그 어떤 사람인고, 이 사택망처 이 부분도요.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노나라의 일화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사택, 이사하다 할 때 그 사자고요. 택은 그 주택, 집이죠. 집을 이사하는데 망쳐, 잊은 겁니다. 무엇을? 아내를 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택망쳐라는 의미는 이사할 때 아내를 깜빡 잊어두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친 거죠. 이사할 때 아내를 깜빡 잊고 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엔들 아니가랴. 그 사택망쳐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고자 진초엔들 아니가랴. 진초라는 것은 진나라 초나라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로부터 매우 먼 곳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로부터 굉장히 먼 곳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이 진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택 망쳐한 사람을 찾으려고 이 진초까지 가려는 의도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데 이 사택 망쳐한 사람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잊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심하고 쉽게 잊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잊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다음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 있을까마는 임향한 총명이야 사광인들 미칠 소냐. 자, 여기서도 이 사택망쳐와 임양한 총명의 사광인들 미칠 소냐 이 부분이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 임양한 총명이야 사광인들 미칠 소냐에서 이 사광도 마찬가지로 춘추시대는 그 중국의 그 유비 나오는 시대 있죠. 유비 제갈량 나오는 그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춘추시대의 진나라의 악사 그 음악 하는 사람인데요. 사광이라는 인물은 사광은 악사입니다. 진나라 때 악사. 진나라 때 악사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눈이 안 보였다고 알고 있어요. 시력이 태어날 때부터 없어가지고 그 청각이 굉장히 우수했고 또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청각 우수, 기억력 우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광만큼 자신이 너무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임을 잊을 수 있다 없다. 임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가니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상사병을 아주 시게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와요. 수척한 얼굴이 시름겨워 검어가니. 자, 이제는 수척하다. 살이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야위고 마른 모습을 수척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굴이 수척해지고 얼굴 색깔도 점점 검해가고 있네요.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판 먹어도 혐이 없다. 여기서 청심원 소합판 약입니다. 약. 지금도 우황청심환 이런 거 먹잖아요. 정신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정신병 치료약. 그 당시에 이제 정신병을 치료하는 약을 청심원 소합판이라고 했는데 이 약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엇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임을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다. 상사병, 상사. 고황이 든 병을 편작이 든들 고칠 소냐. 자, 고황이라는 것은 심장과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 심장하고 횡격막 사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비유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의미한다. 마음의 병이 깊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편작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편작이라는 것도 앞에서 나온 그 사광처럼 전국시대에 매우 뛰어난 의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편작은 명의, 매우 뛰어난 의사를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편작은 종종 우리 그 문학 작품에 종종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그 마치 그 엑스레이처럼
그 사람들의 환자들의 오장육부를 투시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만큼 뛰어난 의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아 이노라. 처음이냐 맺을 적에 일이 되자 맺었던가. 비익조 부부되어 열리지 숲을 아래. 자, 여기서 이 비익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비익조라는 것은 의미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전설 속의 새인데요. 적진 않을게요. 전설 속의 새인데 각각 눈 한쪽 그리고 날개 한쪽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짝을 지어야만 날아갈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열리지 같은 경우에는 두 나무가 가지가 서로 맞닿아가지고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나무를 열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남녀 사이, 그냥 남녀 사이가 아니라 화목한 부부나 남녀 사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익조와 열리지라는 시어들은 화목한 부부 혹은 화목한 남녀 사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나무 얼거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 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자, 이승 살아있는 동안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헤어지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동과 서 뭐 동쪽과 서쪽이죠. 따로 살면서 그리워하다가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견우직녀를 천상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만은. 왜? 견우와 직녀는 7월 칠성날 1년 중에 딱 하루만 만나는 애들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천상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만은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만은 견우랑 직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는 거라고. 여기서 은하는 은하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하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은하수는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하수 때문에 가려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임과 헤어져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은하수라는 장애물에 가려서 내가 사랑하는 인과 만날 수 없는 헤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목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 임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뒤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강의를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시간은 3문제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일시 정지하고 3분 동안 문제 푸신 다음에 바로 해설 이어서 갈게요. 자, 일시 정지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다 풀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 푸셨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기.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1번 문제는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자문자답이라는 것은, 자, 1번 문제. 자문자답이라는 것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하는 방식을 자문자답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자,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 보시면 천지간의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무엇이 서럽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아마도 서러운 건 임이 그리워서 서럽다라고 해서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힘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풍자의 기법 자체가 사용이 되지 않았죠. 풍자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대상이나 부정적인 현실을 조금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서 그 현상의 모순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풍자의 표현 방법은 쓰이지 않았고 그 뒤에 떠나간 힘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운함을 나타내면 안 되죠. 양반 가사에서 임에 대해서 서운함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곧 넥슬라이스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임금한테 님 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기면 죽죠. 그 다음 3번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언어 유희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언어 유희는 아까 말장난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을 재미있게 꾸미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못 있는 게 원수로다라고 해서 단어를 반복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감정, 서러움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의태어라는 것은 모양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소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의성어, 이 둘을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의태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는 부분은 사행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행을 보시면 반쪽 거울이 녹이 쓸어서 티끌 속에 묻혀 있다. 자, 여기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는 드러난다. 자, 그 다음 5번 반어적 표현. 반어적 표현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자기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일단 반어적 표현 자체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 뒤에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줄어들었다. 죽겠죠. 애정이 식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고 다음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기억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적절하죠. 자, 화조월석이라는 게 꽃피는 아침 그리고 달 밝은 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경치를 보통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맛있는 음식, 뭐 좋은 경치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이런 좋은 경치를 보고 내가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러운 마음이 큰 것이다. 1번은 적절하고요. 그 다음 2번 니은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3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11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니은 부분 보시면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3년 같도다 라고 해서 하루와 3년, 하루라는 짧은 동안과 3년이라는 긴 동안을 서로 대비해서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 3번 디귿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네, 19번째 이 디귿 보시면 먹던 밥이 덜 먹히고 자던 잠이 덜 자인다라고 해서 밥과 잠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 맞죠? 거기다가 화자 같은 경우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밥도 잘 안 들어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상사병을 시게 앓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3번도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리을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일이 되자라는 시어를 통해서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정된 이별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는 예정된 부분이 틀렸다라고 가셔야 되고 전혀 그 임과의 이별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셔야 되죠. 자, 작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24번째 줄 보시면 리을에 제시가 되어 있죠.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일이 되자 맺었던가. 처음 인연 맺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7번째 줄 27행도 보시면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이별은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 5번 미음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서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자, 미음은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는 곳 은하에 가려서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은하는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자, 보기는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시면 이 작품에 등장한 다양한 고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청조라는 것은 신녀, 여자 신 얘기하는 거예요. 신녀 서왕모를 위해서 음식물을 가져오고 소식을 전해주는 여신, 소식을 전해주는 신화 속의 푸른새를 의미하고 그 다음 B 사택망천은 노나라 애공과 공자의 대화에 나오는 말로 이사할 때 아내를 깜빡 잊고 두고 가는 것. 그 다음 사광은 춘추시대 진나라의 악사로 청각 능력이 우수하여 음류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편작 전국시대의 명의로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 비익조는 암수가 각각 눈 하나와 날개 하나만 있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 이렇게 이 작품에 사용이 된 고사를 다 정리해서 보기에 제시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A를 활용한 것은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임 사이의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고, 네, 청조와 더불어서 흰 비둘기 있었죠. 흰 비둘기는 네, 배간도 오지 못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새인 배간도 그쳤으니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임 사이의 소식이 끊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B를 활용한 것은 사택망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화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고 사택망처가 이사를 할 때 자기 아내를 잊고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것이 부럽다. 그만큼 지금 임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힘들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3번 C를 활용한 것은 화자가 임에 대한 기억을 떨쳐낼 수 없음을 사광의 기억력에 견주어 말하려는 것이군. 자, 견주다라는 것은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광이 아까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악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에 대한 사랑도 그리움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D를 활용한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편작마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자, 편작이라는 인물은 전국시대의 명의라 그랬죠. 굉장히 뛰어난 의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뛰어난 의사가 오더라도 내 병이 나을 수가 없다. 임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나의 마음은 고칠 수가 없어요. 4번도 적절하겠죠. 그 다음 5번 이를 활용한 것은 화자와 이미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려는 것이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서 정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화자와 이미 이별하더라도 라고 해서 가정하는 내용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에 비익조처럼 제외한다, 다시 만난다, 재회한다라는 운명에 대해서도 운명론적인 부분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회라는 것은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임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비익조가 등장한 것은 비익조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부부가 되어서 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비익조를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박인로의 상사곡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 작품인 뭐죠? 조위의 만분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